우리 한국경제TV 또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수요일이죠?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장 모사지 3부 일주일 내내 풀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김용덕 대표의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덕 대표는 이제 한국경제TV 구수 최강전 전국 수익률 대회 이제 우승 파트너라는 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만큼 뭐 압도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작년부터도 계속 주요 이슈 적중 대박 수익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면서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이번 이제 4월 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원자력, 전력 설비, 그리고 중공업, 2차 전지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딱 한 섹터만 보면은 로봇만 보면 된다라고 제가 월요일 첫 오늘장 모사지 방송을 시작하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김영덕 대표의 이 오늘장 모사지 3부의 본 주제가 김영덕 대표의 한방승부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방에 성큼성큼 원금회복의 길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섹터 매매를 하자. 그리고 종목 매매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내용도 섹터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섹터를 잘 알아야 한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초부터 잘 달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종목들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뭐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도 또 가족분들의 매매를 통해서도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2026년 1월부터도 그 이전에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뭐 이번 연도만 잡더라도 2026년도부터도 계속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리포트 매매 부분을 통해서 주간 관심 섹터 및 종목으로 설정을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유지만 해도 수익 부분들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로 내가 뭐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뭐 추천을 뭐 해가지고 수익을 냈다. 이건 이제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 그쵸? 우리나라의 어떤 전무가든지 뭐 1월 전에도 이 이전부터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방송 추천 이력이라든지 클럽 추천 이력이라든지 이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했어. 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지금 몇 개월 내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고 뭐 그것만 따져도 뭐 지금 뭐 100%, 200%, 300% 수익은 누구나 낼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예요. 뭐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조금만 베팅 해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이제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종목이냐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벌 수 있겠죠. 수익률의 그 강도는 좀 떨어져. 근데 뭐 이게 지금 10만 원 정도부터 따져서
지금 30만원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서 20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200% 이상을 이번 연도에 올라간 종목들은 많거든. 예,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그것도 몇 달이 아니라 뭐 2주, 3주 만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어떤 특정 달에만도 그런 시세를 올라간 종목들은 많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지수 지택목이지? 예, 버팀목. 어.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뭐 쌍두마차라고 이제 불리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한번 휘청거리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뭐 한 3, 4%대 이상으로도 내려가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좀 시장 충격이 뭐 마이너스 2, 3%대로 내려갔었잖아요, 오전에. 예.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오늘장 모사지 화요일 방송을 진행을 점심때 했지만 그때도 이제 10시 타이밍, 제가 방송하기 전 10시 타이밍에 지수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야. 오늘은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었던 거고, 뭐 저쪽에 뭐 중동 그 지역 부분에서 이제 합의 도출이 계속 되지 않다 보니까, 달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는 현상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500원대 근처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가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100달러 돌파가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5월달에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뭐 파생 변수 상황은 좋지 않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는 달러 약세 흐름이 강세 전환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 부담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거기에다가 중동 변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정화를 시도하던 유가가 처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다,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유가가 바바바박 떨어졌거든요. 80달러대까지도 떨어졌었잖아. 근데 대화가 차질을 빚어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다시 110달러를 찍어줬다가 또 지금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란이 좀 이제 양보를 하고 있다. 핵 포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시 이제 90달러까지 떨어졌거든.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뭐전 세계적으로 두바이유, 브렌트유, 텍사스 중진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마다 기반으로 보는 거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거든. 예, 미국 쪽. 그다음에 뭐 브렌트유는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니까 이제 러시아 쪽하고 연동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두바이유는 이제 중동이지. 예. 두바이유가 제일 가격 단가가 높고 그 다음이 브렌트유고 그 다음이 이제 텍사스 중진류라고 보면 되는데 질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미국이 자본지표상으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가지고 유가 분석을 하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달러가 넘어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유가 부담 심리는 뭐를 자극할 수 있냐면은 인플레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자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급등 부분들이 다시 연이틀 나오면서 파생 변수 부담 심리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 조정 사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5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5일 연속 반등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 매매에 영향을 주지.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은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꾸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보게 돼요. 달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야. 외국 계좌분이 안 들어오는 거지. 달러가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그리고 달러가 내려오는 시기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요. 환차 이익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도 평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오늘도 환율이 급등 출발하니까 메리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예.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 거래소도 매도를 하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려면 환율이 급하락을 해야 돼. 예, 달러 가치가 급약세로 전환돼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달러보다는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5일 연속으로 지금 달러 상승 전환이 나오니까 어때요? 예. 달러 급하락이 나오던 시기에는 이제 전쟁 변수 해소되고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저번 주 후반부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중반부에. 근데 티격태격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말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를 치기 시작하니까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5조 원 이상씩. 예. 그리고 지금 5일 연속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뭐 경제는 간단합니다. 예. 주식도 간단하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도 쉬운 거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의 방향성만 알면은 뭐 어느 시기에 어느 섹터를 매매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가 다 보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5일 연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부담 심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뭔가 제로 메리트가 없으면 투자가 안 들어와.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치 및 주주 환원 가치가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투자해놓은 기업에서 수익거리가 생긴다. 그게 강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정부 정책 재료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예.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는 시기잖아. 그쵸? 연초 흐름 상반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주 섹터 급등을 비롯한 지주사 급등을 비롯한 흐름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매수의 동조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환율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벌써 3조 가까이 팔고 있잖아요. 이 추이대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한 5조까지도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예. 그동안 매수를 해주던 4일 연속 매수를 그래서 대한방어 수준으로 해주던 코스닥에서도 매도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급등 부분들을 일부 해주던 바이오 일부 종목들 주도주로 랠리가 나오던 예를 들어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이제 음봉 전환을 했거든.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뭐 가족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매매를 사실 바이오를 그렇게 크게 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긴 하지.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뭐 바이오를 이번 오늘장 모사지 코너를 통해서 강조하진 않고 있지만 바이오 중에 움직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지수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서 잡아놔서 이렇게 랠리 흐름 부분들 나오는 걸 노려야 되는 게 바이오주들인데 저희 가족분들이야 뭐 수익을 몇십 프로 냈지 이걸로 5월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에 집중할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부담 심리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참조하시고 어차피 뭐 클럽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이 나오면서 코스닥까지도 매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침체로 들어갔어 이제 오늘. 그죠?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로봇주 극상위 종목들도 좀 다운이 되는 모습이 형성이 됐고 전업종이 보통 그렇지만 2차 전지를 포함한 뭐 IT도 그렇고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조금 약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나마 시장이 마이너스 2% 3%로 내려갔다가 좀 올라와 줬죠. 거래소가 지금 강보합을 넘어서서 한 1.5% 반등, 코스닥이 0.7% 약보합권 근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예.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는데 왜 시장이 올라오느냐? 그거는 이제 그거지. 1차적으로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직전까지 쓰레기라는 발언을 써가면서까지도 이란을 비방했단 말이야. 예. 이란의 이 종전하는 쓰레기다. 그리고 이란은 거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는 언제든 재전쟁을 할 태세는 다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거의 그런 식으로 다시 분위기가 바뀐 거지. 음.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었고 미국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급락했다가 간신히 진정해주는 예, 급락했다가 간신히 오일선 붙여놓는 흐름으로 끝났거든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급락이 나올 땐 아니다. 이러면서 방어선을 쳐놓고 끝난 상태야. 3대 지수가 정확하게 5일선을 다시 붙여놓고 끝났어요. 보이시죠? 예.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다시 음봉으로 밀려서 5일선 이탈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든 5일선을 붙여놓은 상태야. 이건 이제 뭘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환율 급등이 나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잖아 지금. 원래 그러면 못 붙여요. 미선물이 못 붙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물도 5일선을 붙여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급랠리 부분들이 나왔었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양봉 전환하면서 밑꼬리를 대량으로 붙여놨거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3전 SK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크론 연동화가 심해졌고 상반기는 엔비디아 연동화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따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램 가격 폭등에 따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대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다 보니까 절반은 AI 반도체 아직도 절반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넥스 트레이드 변동성 조정 분위기 부분들을 넘어서서 본장에서 상승 전환 시도를 해주니까 장이 휘청거리면서 시가 출발할 땐 제일 안 좋게 출발한 거지. 예, 그랬다가 이제 이 선행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거하고 이제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고 했죠 제가. 예, 이렇게 엔비디아도 이제 10시 20분 타이밍을 넘어서서 이제 급반전을 해주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살아난 거예요. 예,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얘기가 IT 얘기로 3000% 빠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밀려서 출발했었던 삼성전자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 타이밍에서 레벨업이 나오는 거고 연동해서 여기에서는 또 엔비디아 반등까지도 나오니까 더블업 상승을 나오고 지금은 유지 중인 거지. 예. 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를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정체로 들어가 버렸어. 정체로. 예. 큰일 날 뻔했네. 커피를 하나 사다 놨는데 커피가 엎어져가지고 난리가 날 뻔했네. 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 동력원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시 20분 타이밍까지 오르고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톤 터치를 했어. 9시부터 10시 초입까지 마이크론이 올려주고 마이크론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 뒤로 엔비디아가 10시 타이밍부터 곧 바턴을 받아서 여기서 안 움직이다가 올려주면서 미국 반도체 펌핑 현상 부분들을 장외에서 올려주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서 미선물을 갖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강보합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상승력이 올라가주면서 거래소가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빠졌다가 플러스 지금 1%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더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2% 이상 돌파가 안 나오는 거야. 왜?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는 날이 아니라 외국인이 파는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가로 파느냐, 현재가에 붙여놓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매도를. 매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안 살 거야, 환율 때문에. 근데 매도를 환율이 안 좋으면 시장가로 때린단 말이야? 근데 환율이 안 좋아도 미국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굳이 하방으로 안 때려요, 외국인이. 현재가에 붙여놓고 이걸 누가 먹느냐? 개인이 많이 사면 개인이 먹어 올리고, 개인이 지금 물려있잖아. 최근에 들어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간 큰손 주포자금들이 물려버렸거든. 그러니까 상방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은 기관이 그래도 도와줘요.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그 상방 매수가 이 두 종목으로 집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해되시죠? 근데 기준축이 안 움직이잖아. 환율은 고가 환율에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상승률이 멈췄어. 그러니까 지수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안 떨어지면 또 지수는 안 떨어져요. 삼전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이유는 없어. 따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잘나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잘나서 오른 게 아니야.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올라서 따라오른 거야. 그냥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그걸 항상 강조해야 돼요. 우리나라 파운드리 양대 업체가 잘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작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효과를 받아서 올라갔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크론 상승 효과를 받은 거야. 이건 찌부러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는 이제 오르고 그랬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후반부터 5만원이 타라고 49,000 얼마 찍을 때도 적극 매수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야. 투대안경 코리아마켓 방송에서. 지금은 무조건 쓸어 담을 시기. 다중부달 매수만 하면은 삼성전자로 손실 볼 일은 0%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본시장법상. 0.1%밖에 안 된다. 손실 볼 확률이. 99.9% 수익 본다라고 강조를 했었잖아. 재작년 말부터. 대신 다중분할 매수만 해라. 그럼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가장 바닥권에서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저였잖아요. 다 이제 삼성전자 기다려야 된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국내 증시의 이 부정론이 팽배할 때 김용덕 대표가 5만 원을 이탈한 삼성전자를 보고 그때 딱 투대안경 코리아마켓 그리고 또 진짜 주식 방송 부분들 대박 천국 방송이었죠 그때는.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앵커가 물어보더라고.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느냐? 사도 된다. 6, 7만 전자 되느냐? 당연히 된다. 6, 7만 전자 괜찮아. 10만 전자 갈 수 있느냐? 10만 전자 간다.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저희 가족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주간 리포트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몇 달 내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기본 배치가 돼 있어. 관심 가지는 기본 IT 섹터 대장주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로 봐도 뭐 100% 이상, 200% 가까이 바닥으로 따지면 몇백 프로가 올라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번외 얘기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 저한테 관심을 가졌거나 뭐 제 말에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삼성전자 가지고도 지금 500%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오늘 더 오르려면 지금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라든지 그 마이크론이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안 나오면은 더 못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올라가야 돼 추가로 5회. 이 두 종목이 5회 추가 레벨업이 나오면 더 올라가.
우리 증시는 거래소가 2% 3%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예,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장이 그러면은 외국인들 매도 속에 안 빠지고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5일 연속 매수세가 환율 급등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환율 급등이야.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중동 문제가 가장 큰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왜 시장가 매도를 안 하느냐? 일단은 환율이 더 오르진 않고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굳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하방 매도를 때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쵸? 환율은 안 좋지만 기준축이 되는 반도체 양대 산맥이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 그거를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구조를 지금 1년 이상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받쳐놓는 매도, 그거를 개인이 먹어가고 있고 기관이 먹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간 거야. 또는 외국인 안에서도 받쳐놓는 매도를 먹는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 근데 받쳐놓은 매도가 더 많으니까 이 매도 수치가 줄지를 않는 거야. 매도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거야, 수급에는. 아시겠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팔고 있죠. 여기서도 개인 매수의 심해 강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어. 근데 거래소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절대 지배력을 갖고 시총 40%를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 없어. 코스닥에는. 춘추전국 시대야. 시총상위 1순위부터 지금 요 밑에가 다 거의 1, 2배수로 비슷해. 거래소는 10배수 이상, 20배수 이상 차이가 나는데 20위권에서도 한두 배 차이란 말이야. 두세 배 정도 차이. 그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야. 지금 1, 2, 3, 4, 5위가. 그쵸? 얼마 전까지 삼천당 제약이 시총 1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만큼 빠져내려온 거잖아. 코스닥은 춘추전국 시대야. 그런 흐름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변동성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요 반등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 그나마 이제 알테우진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고 2차 전지가 빠지다 보니까 알테우진이 다시 시총 1위 등극을 도전해보고 있지. 그리고 로봇주가 좋아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에도 제가 대형주하는 분들은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총 상위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지. 어쨌거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전체적으로 혼조 흐름이고 특별하게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를 따라서 움직이는 반도체 핵심 종목이 시총 상위에 위치를 있진 않아요. 중순위에 있단 말이야. 이오테크니스, 주성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IT의 메인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20위권 범위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면서 밑에 쪽에 있어. 그러니까 시총 지배력이 없는 거지. 같이 다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IT 소부장이 같이 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룹별로 각계전투 분위기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는 틀리게 변동성이 올라가도 이렇게 다시 밀리기도 하면서 수급 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별로 안 좋지. 거래소에 비해서는 여전히. 거래소는 신고가 잔치를 벌이는 흐름 속에서 밀린 거지만 코스닥은 직구 돌파가 한번 나왔다가 4월 후반부터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랬다 조정을 받은 거지. 시장 환경이 좀 더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런 흐름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가 매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이유. 외국인이 시장가 매도를 안 하니 시장이 안 빠지고 기관 개인이 시장가 매수를 하니 시장이 다시 올랐다.
그리고 초반에 외국인이 시장가 매도를 한 이유는 환율 급등, 미증시 혼조, 유가 급등, 그리고 이거의 원인 되는 건데, 이란 변수 확대.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약세가 나온 건데, 초반, 지금은 외국인이 시장가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삼전 SK하이닉스 베팅이 개인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받쳐놓고 팔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회복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코스닥은 이런 부분보다 바이오 시총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못 오르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의 시장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시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대량 매도로 출발했던 게 시장에 대한 하방 유도 부분들을 해줬다가 초반부터 마이크론이 치고 오르니까 하방 매도를 멈춘 거야. 받쳐놓는 매도로 바꾼 거지. 그리고 마이크론이 움직이고 멈춘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바톤을 이어받으니까 계속 현재가 매도 상태만 유지하는데 그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기관하고 개인이 사주면서. 그래서 지수가 플러스로 돈 거다.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사실 이란 문제는 다 반영이 됐어요, 지수에. 그래서 이란에서 뭔가 추가 충격적인 얘기, 어차피 대화 결렬이 되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아직도 대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야. 서로 욕을 하고 있지만 대화는 계속 할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이 붙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중동에서 이제 사우디가 이란에 대한 이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약간 중동 내에서의 분쟁.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지역전이나 전쟁을 시작해서 지속할 수 있는 제한 기한이 60일 기준으로 2달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공격 신호나 이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주변국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긴장감을 아직까지 조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핵 잠수함 가져와서 이제 핵을 쏘진 않겠지만 공포 심리를 주고 있는 거고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트럼프가 중국에 이제 갔어요. 중국에 갔다. 그래서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는 중국 일정을 소화하는데 14일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중요 의제는 우주, 항공, 농업, 그리고 에너지예요. 이 세 개가 메인 소재인데 일단 젠슨항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AI 반도체 기술을 넘겨주거나 수출을 해줄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가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와 연계돼가지고 항공산업 관련 이슈로 연동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토류거든. 요런 시토류 부분에 협의 과정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테슬라가 가면은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지금 미국이고. 미국이 많이 추월을 했어. 미국이 7단계, 중국이 7단계로 완전 자율 상태 기술력에 올라갔을 때 미국이 5단계밖에 안 됐어요. 중국이 5단계일 때 미국이 2단계밖에 안 됐고.
많이 올라가고 있지 지금.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시험 주행을 땅덩어리에서 이제 공산당 집권 하에 추진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제한을 걸고 추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술력 발달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제한이 많아.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한 걸고 승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중국은 일사천리로 그냥 시진핑이 이제 당에서 명령만 내리면은 추진되거든요. 예. 국가의 이제 성향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넘어서야 될 산이 많은 거야. 그나마 지금 상하원 부분들을 공화당 부분들이 잡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쉬운 거지, 통과하기가. 정말 중요, 이제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많이 추월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얻으면 좋은 게 있어. 그런 문제가 같이 엮여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로봇.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가장 강해드린 게 로봇이지만, 로봇 관련 문제 부분과 같이 뭐 공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지. 근데 핵심은 시토류야. 협의가 잘 되면은 중국이 시토류 제한을 풀어줄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고 중국의 시토류를 가지고 첨단 무기나 우주항공 기술력을 더 높일 수가 있어. 중국이 시토류 제한을 걸면 이게 지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토류 관련주가 좀 움직였어요. 시토류 관련 계열 종목들이 유니온 머티리얼, 현대비엔,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가 중국하고 회담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시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거거든. 티격태격거리고 끝나면은 중국이 또 시토류 갖고 뭐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농업은 뭐 특별할 게 없는 게 중국은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야 농업을. 워낙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입을 해요. 먹을 걸 다 수입을 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갖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도 미국에서 대두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옥수수 수입부터 해서 먹거리 수입을 농업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좀 많이 더 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지금 풍력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 태양광은 중국이 다 잡고 있거든. 90%에서 95%가 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예전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가 망한 거야.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서는 그런 대체 에너지 영역이나 메인 모델은 이란에서 수입하는 중국의 석유 부분들을 좀 자제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브릭스 계열 부분에 좀 친화적인 이란의 석유를 더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란이 중국한테 주요 90%를 다 받아주니까 그리고 제한이 걸려 있는데도 중국이 이제 받아주고 서방 국가들은 안 받아주거든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제재를 걸어놔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딜을 걸려고 하겠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주요 의제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항상 기대하는 게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 당장 이제 오늘부터 수목금 사이에 화장품주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장 모사지에서도 로봇만 계속 집중 강조를 월요일부터 해드리고 화장품을 강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저희 클럽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쪽을 아직 베팅을 안 하고 있어요. 히토류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베팅은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관심주로 로봇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분들 섹터에 지금 7할 가까이가 로봇에 집중이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수백 풀 이상 수익을 내면서 스페이스X 계열 중공업 여러분들한테 다 강조했었던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 분야 부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대박잔치가 났거든. 삼성전기로는 100% 이상의 수익을 냈고 아주아이비 투자로도 100% 이상의 수익을 냈고 몇백 프로 수익이 났는데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도 벌써 지금 수익이 몇백 프로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가족분들은. 당장 계양전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오늘 부분 차익으로 더블 수익을 찍었거든. 네, 오늘 기준으로 딱 더블이 나왔어요. 완전 바닥권에서 선점해 놨거든, 4월에. 네, 딱 더블이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로봇 섹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야. 추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관심 섹터와 종목을 얘기 드리고 있는 거잖아. 이 오늘장 모사지라는 건 직접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좋을 거다라고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번 주는 어떤 섹터 중에서도 로봇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는 주간이었어요. 왜? IT가 4월 첫째, 둘째 주간에 움직인 다음에 둘째 주 이후 셋째 주 주간부터 IT가 정체로 들어가면서 원자력하고 전력 인프라 변동성이 나온 거야.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엊그저께 하고 그리고 연동해서 중공업 강세가 나온 거고 IT 정체일 때 항상 움직이는 그리고 삼성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2차 전지가 레벨업에 나온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장착 모델이 로봇인데 로봇이 4월에 움직임이 덜 나오다가 지금 5월 첫째 주 둘째 주 차로 들어오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세 땅 하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로봇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로봇을 강조한 거야. 그쵸? 원자력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예요? 야간 무료 방송하고 장중 무료 방송에서 다 얘기 드렸던 거잖아. 원자력은 두산 에너빌리티 3주차부터 관심 가지면 된다. 이렇게 변동성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서정기전 다 했던 얘기야. 서정기전 이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0%급 파동 나왔잖아요. 2주차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공업을 하면은 HD 현대중공업이 기본 핵심이지. 그럼 딱 3주차부터 반등이 나온 게 보일 거야. 2주차 이후 3주차부터 강조를 했으니까 그 주 주말 무료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주간 리포트 부분에도 집중 강조 부분들이 들어갔던 게 이 시기부터거든. 여기부터 선점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섹터 매매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단타를 할 필요가 없어. 섹터 매매로 매매를 해도 50% 100% 먹기가 너무 쉬운 시기야. 섹터만 잘 알면 돼.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또 이제 뭐 초반 흐름에서 정체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이 종목들도 수십 프로 이상 변동성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여기 보시면은 2주차 이후부터 랠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중박급 수익들이 근데 진짜 핵심으로 500% 시세를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린 이유로 무료 방송에서도 강조하고 주간 리포트에서도 핵심 종목으로 찍어서 강조해서 올라간 게 있는데 여기부터 공략이 가능했거든요. 가운전선이 500%를 찍었어요. 500%. 그리고 대원전선이 300%를 찍었지. 대원전선. 대원전선이 300%를 찍었지. 이렇게 대원전선 우선주는 보지 말자고요. 우선주 아니니까 그게 여기잖아. 2주차에서 3주차로 넘어오는 부분들 300%. 그리고 산일전기가 100%를 찍었어.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다 해드린 내용이거든. 이쪽을 관심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관련된 핵심 종목이 딱딱딱 뭐냐라는 부분을 강조를 할 때 정확하게 그쪽 부분만 그쪽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관련 파동 부분들이 딱 찍혀서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수익 부분들은 뭐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게. 여러분들한테도 무료 방송에서 다 같이 강조를 한 거지만, 리포트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이건 이제 지난 리포트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리포트가 나가거든. 여기 보시면은, 뭐, 원자력도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BHI, 서정기전 뭐 100% 나온 것도 있지만,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으로 나오는 게 보일 거야. 로봇하고 2차 전지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여기 HD현대일렉트릭 소속중공업.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딱 그 외에 3개만 강조를 했는데, 그게 대원전선, 산일전기, 가온전선이에요. 보이시죠? 에너지 인프라에서는 그냥 이거 5개만 하면 된다고 한 거야. 이해되시죠? 기본 관심주는 항상 깔려 있는 거고, 저희 가족분들하고 4월에 100% 먹은 삼성전기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원래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뭐 그냥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딱 근데 에너지 섹터에서 3종목만 강조했는데 산일전기, 대원전선, 가온전선만 강조했잖아. 무방에서도 이 3종목만 집중하라고 해드렸었고, 그게 대박을 몇백 프로씩 친 거예요. 100%, 300%, 500%. 그쵸? 원자력에서는 서정기전이 관심주 부분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100%. 예. 그쵸? 그게 정확하게 언제예요? 4월 20일이니까 4월 3주차부터 강조했고, 제가 야간 무료 방송이나 주말 방송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IT는 추세로는 유지하면 되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4월 말까지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때 대안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걸 중공업하고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데, IT에서는 에너지 섹터하고 원자력 섹터 부분, 전력 서비스 섹터 이 2개 부분만 보면 된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거든. 그게 그대로 저희 가족분들 주간 리포트에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내용 그대로. 무방에서 다 얘기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시트가 몇백 프로씩 다 터진 거야. 그리고 안 움직이던 이제 로봇이 순차적으로 자기 순서가 오니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2차 전지는 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 계열 종목들이 대형주 라인에서 움직인 걸 아실 거고, 얘네들이 이제 한 20, 30%, 3, 40% 올라갔고, 리튬 포화사가 이제 한 5, 60% 정도 올랐고, 70% 정도까지. 딱 핵심 2종목만 중소형주는 제시를 해드린 거지. 예. 그리고 로봇 계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예. 어제 오늘장 모사지에서도 제가 뭘 강조했어요? 우량주를 하실 거면은 현대차, 예. 그리고 이미 올랐지만 굳이 한다면은 레인보우하고 로보티즈인데 얘네들은 좀 올랐으니까 하나를 콕 집어서 하면 현대차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죠, 어제. 기억들 나실 거예요. 예. 이 세 종목이 핵심인데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인데 이건 올랐다 이거야. 이미 몇십 프로 올랐어요. 이것도 저희 가족분들은 해가지고 지금 몇십 프로 이상으로 75% 비율 이상 차익 관료가 다 들어갔어. 예. 여기서도 이제 수십 프로 수익이 났고, 이번 달에 이번 달에도 벌써 몇백 프로 수익이 지금 저희 가족분들은 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량주 하는 분들은 어제 제가 이 점심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오후, 그리고 오늘 어차피 오늘장 모아지를 또 할 건데 그 안에 우량주 하는 분들은 현대차에만 관심 가지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중소형주 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만약에 로봇주가 첫 파동이다.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부터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주말 야간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로봇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장 모사지의 첫 출발이 이 월요일 점심시간부터 시작됐잖아. 이미 파동이 주도주가 1차로 나오기 시작한 뒤였어. 그래서 관심주로 가져야 되는 거는 전방위적인 로봇주가 다 된다.
예, 큰 종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다 가능하다고 했고, 중소형에서 시트를 치고 싶으면 계양전기, 모베이스 전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그랬죠. 그쵸? 예. 그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모베이스, SPG, 뉴로메카,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제 무슨 얘기를 드렸지, 어제? 어제는 여기서 또 더 선별화를 거쳤어요. 강한 종목으로 해야 된다, 이제. 시장이 한번 화요일날 흔들려가지고 급락이 나왔잖아. 이제 시장이 쉽게 가지 않고 조금 쉬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설픈 종목은 덜 움직이고 강한 종목이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주도주 계열에 대한 흐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리포트는 그리고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주차 리포트고 여기 보시면 3주차 리포트인데 똑같아.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이번 주 합의 도출 시 IT 메인 종목 매매로 5월 초를 준비해라라는 내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전달된 게 갱신이 된 거고, 그래서 5월 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루에 10% 15%씩 급등이 나온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품 리포트예요, 명품 리포트. 예. 다 지나간 내용이니까 공개를 하는 건데, 여기도 에너지 인프라가 계속 강조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기대 핵심 업종으로 4월 말부터 뭘 집중하냐면 1순위로 못 오른 로봇주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덜 움직였으니까. 엔로보틱스라든지 나우로보틱스 빼고는 움직임이 크게 안 나왔단 말이야. 일부 종목 빼고는. 근데 메인 종목들이 안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걸 집중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5월 리포트 부분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대놓고 1순위는 무조건 로봇주 라고 저번 주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거지. 똑같아요. 종목들은 똑같고 대부분의 로봇주가 다 급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재건조 관심 가져라. 에너지 섹터는 계속 유지. 지속 관심 업종은 5월 초에도 이 대형 IT 라인업은 추세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지. 이번 주 리포트는 아직 못 보여줘요. 예. 거기에 또 중요 핵심 트렌드 이슈가 더 있고 그 부분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리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난 리포트로 여러분들하고 무료 방송에서 공유를 하고 이 오늘장 모사지 방송으로 집중 강조를 이번 주에 로봇주만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주를 계속 제가 강조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할 거면 현대차 하나만 하면 된다고 사실 했지. 더 할 거면은 레인보우나 뭐 이런 걸 해도 되지만 현대차가 메인이다. 예. 그죠? 이거 하나만 하면은 우량주 하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도 급등이 나오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밀렸다가 오전에 급등이 나왔다 밀리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잖아. 여러분들은 이 오늘 장모사지 수요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현대차를 잡았을 거 아니야. 오전에 그죠? 아니면 어제 오후 바닥에서 오늘만 해도 8%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린 거야 제가. 관심주로. 대형주. 고자상가분들이 하는 매매에서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매매를 하는 분들한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강한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는 중소형주는 강한 거를 해야 된다. 우량주는 현대차만 하면 되고 현대차만 하면 된다. 더 할 거면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를 해도 되지만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 클럽에서도 몇십 프로 먹고 지금 75% 비율 이상 차익하고 잔여 물량 가지고 그냥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봅시다. 안 올라가면 그냥 적당히 수익 내고 끝내버려도 되니까 벌써 대량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량주에서는 현대차만 하면 된다라고 관심주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어차피 저희 클럽에서도 현대차 부분은 지금 베팅 부분을 하고 있고 부분 차익 정도는 들어간 상태거든. 여러분들도 부분 차익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70만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걸로 보이지만 예. 소형주는 강한 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상한가 간 거
계양전기, 예, 선도전기, 아니, 선도제가 성문전자, 예,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순위 3개만 꼽으면은 이거 3개라고 그랬어요. 예. 그쵸?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간 거 중에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는데 신규 상장주니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였어요? 예, 이거. 코스모 로보틱스. 그리고 이상하게 주도준 아닌데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들이 TPC 로보틱스가 부각이 됐다고 했지 제가. 예, 급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했지. 그래서 후순위겠지만 여러분들한테 TPC 로보틱스까지를 우선 관심 부분들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유진이나 슈림이나 이 위의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더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예.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계양전기를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을 때 계양전기의 시세 흐름 부분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첫 초기 상한가 패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급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 성격상으로도 수익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 어때요? 급등 나와서 오늘도 1, 20%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나왔잖아. 센 걸 해야 된다니까? 오늘은 약한 게 덜 움직여요. 그리고 성문전자 어떻게 됐어요? 예. 첫 상한가니까 역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기준점은 뭐야? 우선주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라든지 계양전기 우선주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이건 시총이 몇십억이나 백몇십억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개별로 하는 거 외에는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우선주를 배제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성문전자가 첫 상한가니까 무조건 추가 파동이 나온다. 공략하면 된다. 내일 공략하면 된다. 그래서 공략하면은 상한가 간 거죠, 오늘. 예, 관심주로. 계양전기 그리고 같이 공략하면 된다. 무조건 주도주니까. 이거 준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TPC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후속으로 해도 된다.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코스모 로보틱스 조금 위험하지만 하고 싶은 분들 로봇 움직이면 강세 보이니까 하면 된다.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는 그 뒤로 관심 가지면 된다 해서 오늘 급등 나왔다가 내려왔죠. 당장에 오늘 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장 모사지하고 여러분들이 오후에 공략만 해놨으면 또는 오늘 시가 부분부터 강력하게 주도주 위주로 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누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로봇주를 공략하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들이 다 상한가, 준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후순위로 얘기한 러셀도 급등이 나왔고 몇몇 종목 추가로 얘기해드린 거 한 3, 4개 그 종목들도 다 반등 시도가 나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작년부터 연말까지도 더 짧게는 이번 연도 연초부터도 모든 트렌드 이슈는 김용덕 대표 입에서 나오면 그 분야가 다 급등이 나온 거야. 그리고 4월 중순부터 IT 섹터를 4월 1, 2주차에 강조를 해드리고 3, 4주차에는 에너지 섹터 부분 2개 라인에서 수백 프로 잔치가 벌어졌고 중공업 2차 전지에서 수십 프로 잔치가 벌어졌고 지금 이제 로봇 사이클까지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대박 축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양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지금 부분 차익 부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힌트로드 매매를 제가 좀 그냥 재미삼아 했거든. 손익률 100% 보이시죠? 2천 들어가서 평가금이 4천 되고 보시면 2천만 원 수익금이 나오잖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관심주로 하고도 이런 흐름 부분들에 대한 시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관심주 매매를 하라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매매분들 하면서 이렇게 70% 100% 수익 잔치가 이번 달에도 지금 두 종목만 해도 170% 이상 수익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 따지면 수백 프로 잔치가 저희 가족분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장 모아지 지금 3일차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월, 화, 두, 수 다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장이 어려워도 화수 어려웠는데 도움되는 수익을 몇십 프로 이상 수익부터 여러분들 수익을 즐길 수 있게 지금 잘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일도 목요일도 이 시간 11시 반 12시 반에 여러분들하고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 진행해 드릴 거니까 필수 참석하셔가지고 또 좋은 섹터나 종목 매매 부분들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로봇 섹터가 어느 정도 랠리가 나오니까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 또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예, 당장 저희 가족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런 관심 부분들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잔치를 벌였는데 또 벌이고 싶다. 그러면 김용덕 대표를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러면 매달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섹터 제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계좌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김용동 대표 찾아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요일 오늘장 모사지 3부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로봇주 수익 축하들 드려요. 예. 대박 수익 잔치들 축하들 드립니다. 또 저희 가족분들은 더블 수익도 이번 달에도 삼성전기에 이어서 더블 수익도 탄생하는 수익 잔치 축하들 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고수 최강전 전국 수익률 대우승 파트너인 김용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